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산업 디자인 기반의 창업을 탐색하고자 하는 디지털 콘텐츠 학과의 최효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모든 학생들이 산업 디자인 전공 학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산업 디자인 기반의 창업을 탐색하는지, 또 그러한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디자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활하는 영역 중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행동을 위한 도구입니다. 즉, 보기에 멋있고 예쁜 것이 아니라 사용함으로써 편리해지고 인간이 자유스러워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도구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을 영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2D, 3D, 4D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디멘션, 평면적인 대상이 되겠죠. 주로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광고, 브랜드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출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3D, 즉 3디멘션은 입체적인 대상이죠. 흔히들 제품 디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또는 전자제품, 가구 이런 모든 것들이 3디멘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디멘션, 즉 공간적인 대상이죠. 우리는 이걸 환경 디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디자인 요소로는 전시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도시 환경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2D, 3D, 4D 영역을 합치면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전부 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평면적인 것, 즉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것들은 평면적인 대상, 2D겠죠. 그리고 저런 바이크 같은 것들은 입체적인 거죠. 그래서 입체적인 대상.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표지판 이러한 것들은 환경적인 디자인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산업 디자인 기반의 창업이라는 것을 탐색해 보아야 되는가?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디자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기술과 품질, 서비스가 이미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제품의 품질, 중국의 기술은 우리나라의 제품의 기술과 품질에 비해서 상당 부분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웨이, 샤오미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품질이 좋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경쟁하는 무기이자 핵심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어떻게 핵심이 되는 거고 경쟁 무기가 되는 것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성능의 상품인 경우에 그 차액이 디자인 가격이다. 일본이 동일한 제품을 100원을 받고 판매를 하면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아직은 80원 정도의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즉 20원이 디자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 LG 이런 국내 최고의 기업들이 디자인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생존 전략을 디자인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죠. 삼성그룹은 디자인으로 미래를 경영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 중간 정도의 TV가 하나 보입니다. 이 TV를 보르도 T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6년에 이 보르도 TV가 유럽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유럽에 이 보르도 TV가 진출하기 전에 삼성의 TV는 동일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니, 네덜란드의 필립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가다가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삼성의 TV는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르도 TV를 내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르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의 식생활에 있어서 와인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가장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보르도라는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친근감을 가지고 왔고요. TV의 외관의 디자인을 마치 와인잔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함과 동시에 TV 화면에서 줄곧 보여지는 아름다운 화면에 와인잔에 포도주가, 즉 와인이 넘실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디자인과 품질을 유럽인들에게 각인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TV가 성공한 이후로부터 유럽에서 삼성의 브랜드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현대카드의 디자인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카드 잘 아시죠? 자, 이 현대카드가 최초로 했던 디자인의 변화는 크기를 변화시키고 재질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카드를 발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M카드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죠. 자, 그래서 M카드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 이니셜을 따서 M카드, R카드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최종적인 이익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현대카드가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는 디자인을 외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K7, 소울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함으로써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 현대, 기아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던 우리가 왜 산업 디자인 기반의 창업 기회를 탐색하느냐? 이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문화적인 트렌드가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되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던 우리들도 산업 디자인 기반의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 문화적인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소비자들은 내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소비한다는 거죠.
예전의 소비자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런 소비를 했죠. 근데 이제는 내 스스로를 위한 소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스몰 럭셔리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아주 많은 경제적인 능력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명품, 럭셔리 제품은 못 살지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아주 작지만 명품을 구매하겠다. 이게 스몰 럭셔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홀로 가족이 증대했다는 겁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족은 보통 평균적으로 6인 가족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혼자 사는 가족이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3인 가족, 4인 가족, 2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가족이 증대된다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사회 문화적인 트렌드에다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합쳐짐으로써 이제는 아이디어를 경쟁 무기로, 그리고 서로 협동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혁신시키고, 그리고 국내 시장을 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것이 산업 디자인 기반의 창업이 확대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트렌드를 이해함으로써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하고 협동을 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패션 브랜드들을 패션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는 사람이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초빙해서 또는 채용해서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 사회적인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가족, 1인 가족이 급속도로 팽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편의점이 엄청 많이 생겼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편의점에 가면은 과일들이 소포장된 과일 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을 섞어서 먹을 수 있는 포장이 등장을 했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밥, 혼술, 홈술, 뭐 이런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듯이 이렇게 소비의 트렌드가 변해간 겁니다. 자, 혼자 살다 보니까 과일을 많이 사서 놔두고 먹기에는 부담스럽죠. 자,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되다 보니까 마케터들이 그래, 그러면 소비의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과일을 소포장해서 팔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아이디어죠. 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엔지니어들은 소포장할 수 있는 투명한 컵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은 가져다 판매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인 가족, 나홀로 가족을 타겟팅으로 한 아이디어 창업 사례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소파 겸 침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구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죠. 보통 나 혼자 사는 가족들은 아주 작은 공간, 우리가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필요에 따라서 침대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소파가 되는, 그럼으로써 공간을
전략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가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또 나홀로 가족이 늘다 보니 이사를 하기에 상당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포장이사, 그러면 아주 큰 트럭들이 와서 하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 혼자 사는 가족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이삿짐 서비스, 그리고 혼자 사는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편의점에 택배 보관함을 설치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아이디어 창업들은 꼭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 구성 요소 또는 여러 분야들하고 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자동차가 필수품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내 자신의 스마트폰 번호를 붙여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 빼요라고 하는 앱은 내 전화번호를 놔두는 게 아니라 차 빼요라고 하는 앱의 대표 전화를 놔두고 다니죠. 그래서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앱에서 자동적으로 나에게 차를 옮겨주세요 하는 문자 서비스가 오는 무료 주차 안심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듯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업 디자인의 기반의 창업이 확대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거죠. 현대의 산업 구조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으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디자인이라는 것은 예쁘게 멋있게 만들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구매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 이야기했었죠. 내 자신을 위한 소비, 스몰 럭셔리, 이렇게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급자 위주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를 한번 외국의 사례,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서비스 디자인이 확대됨으로써 비즈니스의 혁신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 서비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디자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트 07이라는 사례입니다. 도트 07. 자, 영국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도트 07이라는 것은 디자인 오브 더 타임, 즉 이 시대의 디자인이라는 이야기고 07은 2007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도트 07이라고 하죠. 주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교통, 에너지, 교육, 건강, 식량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디자인이 어떻게 작용을 하면은 과연 삶이 풍요롭고 윤택하고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도트 07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육, 교통, 자연,
환경, 식량 이런 모든 분야의 디자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음식은 자 어떻게 해야지만이 매력적으로 될 것인지, 건강은 어떻게 가야지만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디자인 전공이 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기술을 전공한 학생들도, 또는 인문사회를 했던 학생들도, 보건복지 쪽을 전공했던 학생들도 모든 자기의 전공 분야를 고민함으로써 창업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디자인이라는 기술을 덧붙임으로써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다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의 기술을 붙여서 협업함으로써 창업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즉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리디자인, 즉 새롭게 만든 겁니다. 자, 아파트 관리 고지서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새롭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창업이 이루어지는가? 그러죠? 자, 왼쪽 하단에 있는 관리비 고지서 사진은 여러분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즉 항목별로 전기세 얼마, 수도세 얼마, 일반 관리비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죠.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 전기나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은 텍스트, 즉 숫자로 해서 전월에 사용했던 요금과 이번 달에 사용했던 요금을 비교해 주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자라는 뜻에서 전월 사용량과 이번 달의 사용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사회적인 트렌드는 젊은 사람일수록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사진 위주, 그래픽 위주로 가는 거죠. 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빠를수록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들 요즘 카톡으로 친구야 지금 어디서 뭐해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텍스트로 보내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그러면 내가 지금 라면을 먹고 있는지 짜장면을 먹고 있는지 누구와 하고 함께 있는지가 사진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죠. 즉 많은 양의 정보가 쉽게 한꺼번에 시각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고지서를 오른쪽에처럼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죠. 단지 디자인은 디자인을 전공했던 친구들에게 맡기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고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 빨강색, 노란색, 그린, 녹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사용했던 에너지들이 저번 달에 비해서 사용량이 줄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린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한눈에 보고 전월보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빨강색의 고지서를 엄마가 받았다고 하면은 아 우리 집이 저번 달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썼구나. LO를 받으면
비슷하게 사용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컵과일, 이삿짐 센터, 무인 택배함, 안심 주차 서비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까지 디자인을 적용한 다양한 창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찾아내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 산업 디자인 또는 제품 디자인 이러한 것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많은 정책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 기반의 창업은 내가 산업 디자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산업 디자인 기반의 창업 탐색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